평생 1만 원짜리 음식 하나 제대로 사 먹지 않고 불 꺼진 방에서 떨며 겨울을 나던 철의 여인. 87세의 현역 배우 전원주. 스크린과 무대를 넘나들며 서민들의 애환을 대변하는 웃음을 선사했던 그녀가 지난 10월 변호사 앞에 앉아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억척스럽게 모은 수십억, 어쩌면 100억에 달할지도 모를 거액의 재산. 모두가 그 행방을 당연히 가족에게로 예상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평생에 걸친 철학과 상처, 그리고 가족과 사회를 향한 마지막 질문을 담은 고백이었다. 충격적인 결심과 베일에 쌓여있던 거대 재산 평생. 철학의 아이콘이었던 그녀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최근의 일이다. 1만 원이 넘는 외식은 상상도 못하던 그녀가 값비싼 고기를 사 먹고 호텔에서 잠을 청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저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녀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유언장을 써내려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부터였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저 먹고 살 만큼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그녀의 담담한 선언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한마디는 그녀가 평생 지켜온 돈에 대한 철학이 단순한 축적이 아닌 더 큰 목적을 향한 과정이었음을 암시했다. 취재진이 파악한 그녀의 자산 규모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그 형성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부동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 전체가 절망에 빠져 집과 건물을 헐값에 내놓을 때 그녀는 역으로 서울 근교의 상가 건물을 약 5억 원에 매입했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배짱과 통찰력이 빚어낸 결단이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현재 이 건물의 가치는 최소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녀의 자산 형성 신화의 시작점이 되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서울 강북의 고급 아파트 시세 역시 약 15억 원에 달한다. 금융자산. 연예인으로서는 드물게 일찍부터 금융투자에 눈을 떴다. 부동산 자산만 최소 45억 원에 이르는 것이다. 젊은 시절부터 푼돈을 아껴 주식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SK하이닉스 주식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며 수백 %의 수익률을 기록.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밤새 기업 보고서를 읽고 경제 뉴스를 분석하며 얻어낸 노력의 결실이었다. 투자 자산을 약 12억 원으로 불렸다. 이외에도 우량 회사채와 펀드 등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총 20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금성 자산. 그녀의 지독한 절약 습관을 증명하듯 여러 은행 계좌에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약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화려한 스타의 이면에 감춰진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를 쌓아온 한 인간의 집념을 보여주는 증거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총자산이 최소 80억에서 최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그녀가 이룩한 거대한 부의 왕국이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모은 것을 넘어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끈질긴 노력으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한 결과물이었다. 가족 간의 갈등과 그녀의 삶의 철학. 전원주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하지만 그녀는 전 재산을 그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공언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을 아무 조건 없이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그녀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그녀의 구체적인 계획은 장남에게는 상가 건물을, 차남에게는 아파트와 일부 금융자산을, 그리고 남은 대부분의 현금과 주식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었다.
이는 자식들의 최소한의 삶은 보장하되 자신의 인생이 담긴 재산에 더 큰 의미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결심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마지막 유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달라는 말이 깊이 작용했다. 남편의 유언은 그녀에게 돈의 가치가 소유가 아닌 나눔에 있음을 깨닫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측근에 따르면 두 아들은 어머니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의 뜻은 존중하지만 자식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유류분 문제를 거론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의 유산과 사회적 유산 사이의 충돌로 비화된 것이다. 수십 년간 쌓여온 감정적 오해와 상처의 결과물이었다. 갈등의 뿌리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아들들은 평생 일에만 몰두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감정적인 유대감 대신 거리감을 느껴왔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보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는 씁쓸한 고백은 이 가족의 오랜 상처를 드러낸다. 그들에게 어머니의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평생 받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보상받을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상가 건물은 그녀의 단독 명의지만 과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복잡한 세금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법적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부 금융자산 또한 공동계좌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그녀의 뜻대로 사회 환원이 진행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아들들과 사회단체 간이 지저분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녀의 선한 의지가 법정 다툼으로 얼룩질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3. 엇갈린 대중의 반응과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평생 모은 돈을 의미 있게 쓰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역시 천원주다운 현명한 결정이라며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가족의 상처를 먼저 보듬는 것이 순서. 가족을 배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 논쟁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관과 새로운 기부 문화 사이의 가치관 충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차남이 변호사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 유언장 수정 협상을 시도했지만 전원주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마지막 결정 또한 나의 몫이라며 단호하게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 순간에 그녀는 무대 위 희극 배우가 아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려는 한 인간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었다. 최근 그녀는 한 절친한 지인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평생 돈 때문에 비웃음당하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다. 구두쇠, 짠순이 소리를 들으며 외로웠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큼은 내가 평생 욕먹었던 그 돈으로 칭찬받고 싶다. 이 한마디는 그녀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회 환원을 결심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준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마지막 명예회복 선언이었다. 그녀의 유언장은 단순한 법적 서류가 아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쌓아온 가치관의 결정체이자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과 나누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심과 상처, 그리고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에 관한 것이다.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무대에 서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배우 천원주. 그녀의 마지막 결정은 지금 한국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돈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인가? 가족인가? 사회인가?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것은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는가? 그 답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원주라는 이름은 이제 지독한 구두쇠가 아닌 위대한 나눔의 상징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마지막 무대는 스크린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되었다.